1분이면 배우는 1등 전문가의 1급 비밀. 1급 비밀. 병원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어디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크몽이 준비했습니다. 결국 전환이 가장 좋고 효율이 좋은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예요 3개월 전부터 이런 거를 알아보셔야지 개원 이제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마케팅을 알아보신다거나 그러면 그냥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몽에서 1인 프리랜서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병원 마케팅 에이전시 상위 1%, 1등을 달리고 계시는 우리 하루 전문가님을 모시고 병원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과인데도 어떤 병원은 되게 붐비고 또 어떤 병원은 한산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입지도 똑같고 진료 과목도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옛날에는 블로그에 노출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신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로직이라는 게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5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블로그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블로그만으로 노출해서는 예전만큼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뭐 인스타, 플레이스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AI까지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좀 똑똑해졌거든요. 환자들이. 사람들이 교차 검증이라는 걸 해요. 특히 관여가 높은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로 블로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 플레이스 리뷰나 이런 거나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고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든요. 마케팅도 블로그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교차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잘 해놓고 실제로 직원 교육 이것까지 다 잘 되어 있는 곳. 이게 결국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환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단순히 검색해서 정보를 얻음으로써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교차 검증을 하면서 쌓아진 정보 위에서 결국에는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AI 에이전트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일 채널보다 여러 군데에 있어서 이제 신뢰를 쌓아놓는 것이 예전보다 확실하게 좋긴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들이 우리 병원의 강점은 이거다라는 거를 정의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원장님들 본인들의 강점을 찾으실 때 제일 좋은 게 물어보라는 거. 환자에게? 특히 개원 초창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계속 물어보시는 게 우리 병원은 왜 좋았나요? 그럼 대기 시간이 짧아서요? 아니면 뭐 너무 친절해서요? 이런 게 있잖아요.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물으면서 생각하는 강점이 진짜 마케팅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오시거든요. 초반에는 창피하실 수도 있고 굳이 뭐 물어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강점을 아직 정해보지 않으셨다면 그걸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요즘 채널을 보면 워낙 많잖아요. 그래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채널은 무엇일까요? 지금 26년 현재도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한국에선 네이버 검색률이 아직도 60% 이상을 아직도 차지하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은 병원들이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자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 하시고 스레드 하시고 홈페이지는 뭐 파워링크, 구글 애즈, 메타 광고, 뭐 당근마켓도 있고 근데 결국 전환이 가장 좋고 효율이 좋은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가 단연코 1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환자들이 네이버를 찾기 때문인 거겠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쌓여서 자산이거든요. CPC 같은 경우에는 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네이버는 계속 쌓여서 과거 글에서도 유입이 계속 일어나고 그거 자체로도 신뢰고 브랜딩이거든요. 네. 제대로 병원을 성공시켜본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어쩔 수 없이 블로그로 아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환자가 이탈하는 병원이랑 예약이 계속 쌓이는 병원 이렇게 보면 차이가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탈 요소 3가지를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가지요. 네. 이탈 많이 하는 병원들은 자기 자랑. 예전에는 자기 자랑이 오히려 필요했어요. 네. 자기 자랑하고 그런 설명을 쭉 하고 방문해 주세요. 이런 패턴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로 효과 안 좋아요. 지금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공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팔이 아프다 그러면 뭐 그래?
우리 병원은요, 나는 뭐 연수를 뭐 이만큼 했고 대학에 했고 막 이렇게 하면 광고네 뒤로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이 바뀌면서 공감부터 시작해주면 좋아요. 공감해주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AI가 요즘 많이 쓰잖아요. AI로 그냥 툭툭툭 그걸로는 요즘 사람들은 안 돼요. AI를 쓰시더라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고 진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접근으로 가야지. 지금은 신뢰를 계속 쌓고 보고 클릭하고 보고 하면서 무의식적인 신뢰가 생기거든요. AI로 그냥 대충 100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지금 100개 쓰는 것보다 제대로 정말 10개 쓰는 게 100배 좋다. 그거 확신할 수 있고 콘텐츠 구조 같은 것도 구조가 제대로 안 잡히거나 그런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확실히 당연히 이탈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AI가 워낙 발전해서 사실 글 한 편 뚝딱 쓰는 건 AI 통하면 쉽잖아요. 하지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병원 마케팅 업계도 AI 안 쓴다고 하거든요. 다들 AI 다 써요. 다 쓰는데 안 쓴다고 그래요. 인력에 대한 노력과 자기네들의 뭐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안 쓴다고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AI를 쓰되 거기서 좀 검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일인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환자가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게 되거든요. 또 막상 정보가 너무 길면 글이 길다 이러면서 이탈을 하기도 하고요. 예약 전환이 잘 되는 글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스크롤 내냐면 처음에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거나 나와 관계없는 글로 시작하면 그냥 일단 내리고 보거든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나와 정말 관련된 글이야. 근데 뭐 임신했을 때 뭐 어디가 아프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거든요. 검색자 의도에 맞게끔 공감을 해주면서 시작을 해주고 무조건 우리 병원을 와라라는 게 아니라 검색자 위주로 써주고 공감만 해줘도 일단 초기 트래픽 체류 시간은 확보하거든요. 거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좀 제시해주면 나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신뢰를 붙이려면 생각보다 그 사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진료 보는 사진이나 이런 실사진들 있죠. 그게 엄청난 디자인을 한 것보다도 힘을 줄 때가 많은데 그게 이제 증명 단계에 들어갈 때예요. 마지막에는 예전에는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예약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차라리 혹시 뭐 임신하셨을 때 여기가 아팠을 때 좋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라고 링크를 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게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병원 생각날 땐 여기야. 그 방식이 요즘엔 그나마 살 수 있는 방식이에요. AI 트렌드로 바뀌면서 권위 있는 뭐 허브스팟에서도 2025년 작년에 이제 루프 마케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방식이 이거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초개인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한번 잘못했다가 되게 행정처분이나 막 과태료, 심지어는 영업정지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위험한지 의료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체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심해졌어요. 과태료 냈다고 하신 분들도 보셨고 심지어 재판까지 가신 분도 보셨어요. 그리고 영업정지도 받고요. 자극적으로 훅하는 후킹 멘트들 있잖아요. 나는 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이며 내 손을 거치면 다 치료가 되며 그동안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 하나도 안 아프게 다 치료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린다. 되게 후킹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강력한 마케팅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때리거나 아니면 경쟁업체에서 그냥 바로 찔러서 들어가거든요. 챗GPT나 이런 데다가 의료법 고려해서 해줘라고 해봤자 저희는 봤을 때 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몇 번 더 해봐요. 계속 해봐야 돼요. 제56조 의료법 정확히 찾아서 4-5번은 돌려보라. 그러면 그건 정확하다. 그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틀렸네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 원장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는 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좀 판단하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으실 겁니다.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예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병원 마케팅 예산이 매출의 몇 %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병원 규모나 단계별에 따라서 예산 가이드가 좀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통상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근데 이제 초반 개원 초기에는 한 10%, 20%. 그런 다음에 좀 안정기가 되면 그 후부터는 한 8%?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10%? 그 후로 안정기 되면 조금 더 사실 좀 낮춰도 돼요. 정말 한 5%만 투자해도 초기에는 조금 많이 쓰고 안정화가 되면 점점 서서히 줄어가는 구조인 거겠네요. 솔직히 퍼센트 공식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단계에서 뭘 해야 하지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병원 마케팅에 있어서 그냥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 같은 경우에 3개월 전부터 블로그 세팅이나 이런 걸 알아보셔야지 신안을 발생시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여유가 생기시면 리브랜딩을 하던가 되게 다양하게 좀 더 뻗어나가실 수 있으실 거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는 거에 따라서 병원 마케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들 직접 마케팅 하실 수는 있죠. 요즘에 AI가 있으니까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지노선은 글이거든요. 글은 어느 정도는 뽑아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처음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거에 대한 흥미도 잃으시고 이제 본업도 돈도 벌어야 되고 매출이 조금씩 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의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저도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안 해야 될 거는 어떻게든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다 맡기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으신 원장님이라면 정말로 역량이 좋은 괜찮은 곳을 하나 정해서 차라리 맡기고 원장님 본업에 치중하는 게 베스트다. 이건 확신할 수 있다. 물론 마케팅은 혼자 할 수는 있다. 네. 불가능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제 막 개원한 초보 원장님들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싼 곳에는 하지 마라. 너무 싼 곳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중요한 건 신안이 오는 거고 브랜딩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그냥 저렴하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곳에 지인이 소개시켜줬다고 무작정 하시는 것보다 확실히 검증된 걸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실 거다. 일반 마케팅이랑 병원 마케팅은 좀 다르거든요. 그 진료 과목별 특징이 또 다 있거든요. 특징들과 트렌드와 그 구성과 방식들이 다 있어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경험과 성장시켜보고 성공시켜본 경험이 확실히 있는 곳에서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 그리고 의료법 리스크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의료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숙지가 잘 되어 있는 전문가가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이젠 기본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AI 시대잖아요. AI를 대부분 쓰는 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저는 AI를 그냥 다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AI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의 그 효율성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쓴다고 일을 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AI를 정말 잘 다뤄서 더 다양한 많은 업무를 한 방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는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유가 되면 그때 동시에 홈페이지도 알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알아보시고 다 알아보셔도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꼭 저희가 아니어도 되니 직접 하셔도 되니 블로그는 꼭 끼고 가셔라. 마지막으로 여유되면 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소액을 투자하시더라도 깔아놓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브랜딩은 깔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시면 어차피 다른 곳이 다 치고 올라와서 그때 시작한다고 해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쉰다고 하셔도 천천히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오히려 아끼는 길이고 더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병원 마케팅은 단순히 이제 노출을 늘리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 동선을 이해하고 우리 병원만의 강점을 일관된 브랜딩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중요하다인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저는 정말 숨김없이 더 제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사실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원장님의 좋은 진료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좋은 전략이 함께할 때 병원의 성장은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결국 병원 마케팅은 광고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병원 마케팅의 방향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크몽에서는 실제 병원 마케팅 집행 이력이 있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선택할 수 있고, 단순히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과 진료 특성에 맞는 데이터 기반을 세우는 스토리텔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늘 병원 마케팅에 관심 있는 원장님을 위해 크몽에서 5% 할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쿠폰을 받으시고 크몽과 함께 병원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도 크몽의 1급 비밀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